묘수가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재명이가 죄가 많다는 거죠. 뭐, 이 법률적인 뭐 판사나 검사들이야 당연히 법률적으로 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법률가가 아니니까 딱 보면 직관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코너로 몰려 있는데 이 몰린 코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래서도 절대로 안 되겠지만은 빠져나온다면 그 역풍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단단히 맛을 볼 것이다. 예, 쓴 맛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에서까지. 야,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이거 진짜인 것 같아. 라고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 그 판단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깨지기 직전의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관련 동향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어제도 이제 참 이런 아주 괴짜죠, 괴짜. 아니 조서 지가 얘기해놓고 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조서에 사인 안 하고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예 검찰의 수사를 뭐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무력화, 당연히 이제 무력화 무시한데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 권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검수완박으로부터 올라간다. 예. 아니 검사의 수사권을 뺏었잖아요. 아예 법으로다가 검수완박법.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뜯어 고쳐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이 시행령에 의해서 이 없어진 권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금 살려 나가고 있어요. 자, 이런 판국이니까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는 아주 밉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검찰 조서 여기에 사인을 두 번씩이나 안 했다. 두 번 안 했다는 건 이제 끝까지 안 한 거잖아요. 이거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부실화시키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 권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그 여론을, 그래서 이거를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이 넓은 측면에서의 큰 해석이 아닌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언론에서 지적을 안 하는데요. 이러한 검수완박법을 소생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아주 교활한 이 수를 우리가 또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앞장선 인간이 바로 누구냐? 이 박범계예요. 박범계라는 인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검찰의 아가리라고 그랬어요. 아가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제는 뭐 중간에 이제 이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서 별로 보도를 안 하는데, 좌파 언론들이 별로 보도 안 하죠. 근데 우파 언론은 또 이 박범계가 이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이재명이를 집어넣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만 하죠. 이 아가리가 얼마나 막말이고 아주 몰상식한 발언인지에 대해서, 정청래가 발언하는, 역시 또 안민석이가 발언한다. 역시 막말이 대가들이야. 이렇게 이제 비판을 좀 하잖아요. 그런데 박범계가 아가리라고, 이 아가리에 대해서는요, 왜 욕을 안 하냐, 언론들이. 요거를 좀 부각시켜라. 단순하게 민주당 내 분위기가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안을 부결시키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지금 급 선회하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왜 얘기하고 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강한 불만을 좀 표출하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제 방송을 좀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서, 이 아가리라고 하는 이 박범계 아가리는 도대체 무슨 아가리냐. 예, 검찰의 아가리하고, 이 아가리는 제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점잖은 충청도 양반입니다. 박범계 이 사람도 또 충청 북동가 어디예요? 이거 그런데 이게 조폭. 중학교 때 폭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도 말할 수 없는 그 조폭 출신들이 옆에 꽉꽉 차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도 인물로 되려면요, 조폭 또는 막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박범계가 얘기한,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요. 박범계가 얘기하는 검찰의 아가리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이 박범계의 아가리 차이는 어디가 있느냐. 저는 그거를 좀 묻고 싶어요. 이 차제에 박범계 아가리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분노를, 민주당 지지층 개딸들한테 분노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 아가리라는 표현을 갖고. 심리전이에요, 고도에. 예. 본래 심리전에는 적국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 박범계가 앞장서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리라고 하는 아주 막말, 강한 워딩을 썼다는 얘기는요, 개딸들이 들고 일어나. 그리고 민주당 지도층이 들고 일어나. 그리고 비명계들의 정신 바짝 차려라. 요렇게
말하자면 선동질의 효과를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가리라고 하는 아주 뭐 극한 아주 막말의 막말을 이게 상놈이에요. 그러니까 박봉계는 아니 상놈한테는 상놈이라고 해야 직성이 확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저 본래 이런 말 거의 안 쓰는데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정말 박봉계 이런 인간이 무슨 삼선이다 장관이다 그래갖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뺏고 말이죠. 요것들 싹 다 집어넣어버려야 그냥 아주 속 시원한데 말이죠. 예? 이거 검찰 아가리 국가기관을요 명예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 여러분들도 아니 제가 저번에도 한번 검사들 왜 실명으로 추미애 박범계 때 실명으로 검찰 2% 쓴 거 어디다가 많이 올렸잖아요. 박범계 아가리라고 했는데 검사 여러분들 2,000명이 넘는 검사 여러분들은 이거 법률적으로라도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우면 정서적으로라도 거기 2%에 박범계가 잘라라. 예, 윤리위에 회부하라.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인간을 갖다가 윤리위에 회부를 안 합니까? 국회 윤리위가 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범계가 아가리라고 한 말 자체가 많은 정치적인 법률적 함의를 가지고 있고 그 노리는 그 수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박범계 아가리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단 한마디 논평도 안 내놓고 있어요. 이런 인간을 갖다가 국회 윤리위에 회부 안 하면 어떤 사람을 회부할 겁니까? 그렇죠? 윤명 회부한 거 윤명이도요 그 당시에 총련행사에 갔을 때 빠끔 한마디 하고 말아요. 윤명이는 어제도 좀 반항하는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윤명 그 보도를 못 해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지금 이제 급선회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지금 어차피 이제 본론 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 내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고 절대로 이 얘기는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이 넘어오는 건 뭐 이제 확실하잖아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영장을 치는데 이번 주 중의 영장은 대북 송금 사건하고 백현동 사건을 묶어서 친다. 그래서 18일 날 국회에 보내서요. 국회에 보내가지고 21일 날 또는 25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8일하고 20일 이 두 날은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긴 열리는데 이때는 여야 대표연설이 열려요. 대표연설을 갖게 돼요. 그리고 현안 질의를 위한 이 본회의는 21일하고 25일 날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영장을 청구를 해야만이 18일 날 본회의로 국회로 넘어가서 21일 날 또는 25일 날 이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9월 13일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박범계 같은 이 아가리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국민의힘이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점잖은 말로만 지금 SNS 올리는 것도 보면요. 아이고 참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럴 때 박범계를 좀 지적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이 관련자들의 진술 즉 쌍방울의 김성태를 의시해서 관련자 방용철 부회장을 비롯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이의 죄가 분명하다.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 있는 문서, 공문서,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의 수사관이 쓴 이 대북과 관련된 문서. 저도 제일 처음에 나올 때 국정원에 이거 문서 없겠느냐 이거 찾아봐라. 맨 처음에 작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아예 법정에서 국가정보원의 현직 직원이에요. 그 사람이. 현직 직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현직 직원이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하고 관련 공문서를 국가정보원에서 법원에 제출해 주고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빼박 정도가 아니라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스모킹 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어제 검찰에서요, 이화영 재판 굉장히 중요한 이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동영상을 제가 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2019년도 1월 17일 날 선양에 있는 호텔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협약식. 그때 이게 이화영이잖아요. 이 이화영 보이시죠? 이화영이. 그리고 이게 김성태예요. 요게 안부수 제가 이제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요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화면을 찾았어요. 요게 이 머리 이렇게 작게 깎은 친구. 이 사람이 송명철 아태우의 부실장입니다. 김성애 통전전략실장 바로 밑에 있는 부실장. 그러니까 대남 공작의 실무총 책임자와 마찬가지예요. 이 일은 뭐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중간
단계, 허리 단계인데 이 사람은 허리보다는 약간 높은 사람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누구 앉아있느냐? 이게 김성태가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태하고 이화영 사이에 이 송명철이가 앉아있어갖고 요 술잔에 지금 폭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으쌰으쌰 하는데 요거를 모르고 이거 부인하는 이화영이. 이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이거 차라리 이거 박범계 아가리라고 얘기하는 박범계보다도 더 나쁜 X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노래 부르고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전혀 이화영이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건 김성태 혼자 얘기했고 이재명한테 얘기한다.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재판부가 중대한 결정을 내는 게 이화영이가 이실직고했다는 거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는데 재판부가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일단 보류해.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이화영이가 말이 또 바뀔지 모르지 않냐. 이 얘기는요. 재판 판결할 때 이화영이 발언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다. 일관성이 없다. 너무나 왔다 갔다 횡설수설한다. 그런데 불적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이재명한테도 보고한 게 맞고 이화영과 그다음에 이 김성태와는 대북관계 돈 플러스 알파 모든 거를 다 공유하고 있는 게 맞다. 요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때리는 게 분명히 저는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결정적 지금 이제 동영상 일부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지금 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요 자리에 보십시오. 요 하얀 와샤스 속에 이게 이화영이 그다음에 흰 냅킨으로 입을 닦는 게 송명철이 그 옆에 쫙 콤비 같은 거 입은 게 김성태 그 옆에 검정 옷으로 쫙 입은 게 이게 안부수 아태협 회장.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이재명이가 피할 수 없는 유죄 판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중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진술 물적 증거 그 다음에 동영상 그 다음에 정사진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내내 이 안부수도 결국은 경기도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 일 때문에 북한으로 드나들면서 돈을 빼들려서 북한의 대남 총책인 김영철한테까지 7만 불을 전달해 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1심에서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지금 안부수는 구속돼 있어요. 유죄로 인정돼가지고 1심 판결에서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부수 1심 판결에서. 왜냐? 안부수가 한 얘기나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김성태가 하는 거하고 이화영이가 하는 거하고 다 거의 대동소이예요. 본류는 똑같아요. 본류는 이재명의 방법과 이재명의 북한으로부터의 신뢰.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최고 선수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식 평화와 이재명식 대화 쇼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이다. 요거를 선전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예요. 요게 제일 뼈아픈 이재명한테는 이게 증거가 된다. 요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빼도 박을 수 없는 이 근거들이 넘치고 넘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검찰 독재 정치찬압 대책위원장 이 박범계 위원장 이런 것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결시켜라는 거 아니에요. 선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긴급 의총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체포동의안 표결 시에 민주당이 부결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청구될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우리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제 분위기를 싹 바꾸는데 앞장서는 겁니다. 그리고 박광훈이는 이제 원내대표잖아요.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반을 끌고 있다.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 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분노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신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박광훈 원내대표, 2인자 아닙니까? 이렇게 또 선동에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주시의회에서 이영석 의원도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당 대표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의총에서 부결시키는 당론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제히 그동안에 이제 비명계들이 주도해 오던 체포동의안 가결 분위기를 아주 확 바꾸는 지금 공작에 나섰다. 이 여론 공작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지금 주장하는
이 워딩이 이렇게까지 지금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요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동영상, 이거 뭐 몇 초 안 됐는데요. 동영상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요. 이거, 자, 제가 이게 지금 본 영상에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말이죠. 본 영상에 못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제가 제 스마트폰으로 한번 이 영상,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금방 이거 끝나니까요. 한번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화기애애한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딱 동영상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거 보시나요? 근데 그럼 한 바퀴 가도 좋잖아. 폭탄 좀 제거해요. 근데 그럼 한 바퀴 가도 좋잖아. 형은 나보다 내가 근데 그럼 한 바퀴 가도 좋잖아. 형은 나보다 내가 이렇게 지금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요. 송명철이가 이제 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송명철이가 가운데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김성태가 뭐라고 했냐? 저 이화영을 가리키면서요. 한마디만 할게 명철아. 명철이가 송명철 부실장이에요. 화영이 형이 나보다 형이야. 이렇게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그 김성애 이제 북한 통전실장이 스마트폰 경기도가 500만 불 준다 해놓고 안 준다. 그래서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그거 내가 대신 내줄 거니까 그리고 이화영이는 내 형이야. 그러니까 이화영한테는 더 이상 화를 내지 마. 요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 이런 물적 증거들이 그야말로 이재명이의 법정 최고용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화영이가 입장 바뀌는 거 자꾸 바뀌니까 일단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는다. 예, 이 검찰에서 이실직고한 거 이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냈지만은 법원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요렇게 해서 지금 이화영 재판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결론이 나기 직전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지금 이걸로 돌리려고 이게 이재명 꼴이에요. 이재명 꼴. 이재명이 이제 어제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이제 한마디씩 한 건데 이 얼굴 하며 자세 서 있는 거 보십시오. 이게 단식 10사흘째 하고 있는 10나흘째 단식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본 체력이 강해도요. 벌써 이거 숨도 못 쉬게 응급실에 갔어야지 이거 정상을 했다면 얼마나 이게 멀쩡합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거짓말이 심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 이 칼럼입니다. 태평로 이 칼럼인데 이재명의 몸통 바꿔치기 무한 도전. 이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에는요 비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몸통을 바꿔치기 해요. 이번에도 대북송금 이게 몸통은 지잖아요. 아니 대장동도 몸통이 되는데 전부 김만배 유동규고 몰아붙이다가 지금 제대로 걸리고 있고 백현도 몸통은 지각인데 국토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몰아치고 있고 그리고 뭐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몸통 바꿔치기 무한 도전하는 이 이재명의 어마어마한 이 아주 이 신기 요거를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요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이제 언제부터 이 몸통 바꿔치기가 시작이 됐느냐? 정계 진출을 돌릴 때인 2020년도부터 몸통 바꿔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공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김병남 성남시장이 타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병남 성남시장, 공천 경쟁 대상자인 이 분당 파크큐브 비리 관련서를 퍼뜨리기 위해서
KBS PD의 검사 사칭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KBS PD한테요, 수원지검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그 옆에서 뭘 질문해야 될지도 알려주고, 그래서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김병남 당시 시장한테 전화를 걸게 해요. 질문 내용까지 전부 알려줘요. 그래갖고 통화 후에는요, PD가 검사 사칭 녹음을 그대로 보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느냐, 제3자가 방송사에 제보하는 식으로 하자. 그래갖고 본인이 제3자인 것처럼 연출하고 얼굴도 가리고 테이프를 건네는 이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가 공범이잖아요, KBSPD하고. 근데 지가 제3자 제보자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된 방송이 나가니까 이 김병량 시장이 이재명이를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 맞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 무고죄로.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지가 만들어 놓고 이 피해자를 이 김병량을 갖다가 무고 죄인으로 만들려고 공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2단계. 2014년도 성남시장 때 이번에는요, 신영수 당시 새누리당 후보 동생이 형수 욕설 이거 파일을 갖다가 유포한 거, 이 혐의로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 형수 욕설이 그 당시 시장 선거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파급 영향이 크니까, 부정적 영향이 크니까 이거 유포한 신영수 동생이 이거 검찰에 송치됐어. 이래갖고 그 욕설, 요게 사실이 마치 아닌 것처럼 오히려 신영수 후보의 도덕성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처럼 그 SNS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YTN에서 그 보도를 하니까요, 그대로 바로 트위터에 공유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에 그 대선 공작, 신앙님이하고 가짜 뉴스타파 한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가짜 뉴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KBS PD 사칭 사건, 그 다음에 YTN의 2014년도 성남시장 재선 때 보도 사건, 이번에 뉴스타파 보도 사건이 똑같아요. 우선 가짜 뉴스를 만들어 생산해내, 이거를 유통시킬 때는 돈을 줘요. 제가 YTN 할 때는 100만 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화동인 7호 배성준 기자가, YTN 기자가 그 밑에 기자한테 준 거거든요. 그 밑에 기자한테 100만 원 주고 소송비용 대납해주고. 똑같아요. 자, 이번에도 돈 얼마 줬어요? 이번에는 1억 6,500만 원을 김만배가 쏘아줬잖아요. 김만배가. 2014년도 YTN 때는 YTN 너 좀 보도해, 가짜뉴스. 요렇게 한 배성준이가 100만 원을 줬고. 근데, 아이고, 배성준이가 이거 한 것도 전부 김만배한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몸통 바꿔치기의 선수. 이게 전부, 이게 결국은 김만배의 특성이고,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고 SNS. 이번에도 딱 뉴스타파가 나오니까 바로 SNS에 쏘아가지고 널리 퍼뜨려달라 하잖아요. 2014년도 YTN 때하고 똑같아. 그때는 트위터에 올리고. 야, 이게 그래서 이번 이재명이를 보면요, 이 칼럼의 결론을 보면은 대선 패배 책임자가 대선 패배 수습의 책임자로 둔갑시켜가지고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돈봉투 의혹, 전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의혹을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때는 뭐라고 정반대로 말을 하느냐? 국민의힘 공천 헌금 수사는 어떻게 돼가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는요,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하느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쌍방울 비용 대납 의혹, 이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화영이가 내 몰래 독단적으로 한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몸통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공산 전체주의를 얘기하니까는 이제 이재명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용산 전체주의를 막겠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지금 조선일보의 결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이제 소년공 출신인데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 대학도 가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는 다수당 대표까지 됐다. 불안 시절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존의 기술을 익혔을 것이다. 이게 생존 전략이에요. 이 더러운 인간이.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기술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런 기술이 통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우리 정치권에서 아직 통한다는 게 문제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 상황, 정치 구조, 정치 문화가 후진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후진성을 키우는 지금 최대의 기여자, 공로자는 누구냐? 이재명이다.
요렇게 일가를 하고 있는 칼럼이 되겠습니다. 아주 이 칼럼 잘 쓴 것 같아요. 예. 자, 이제